안녕하세요. 마음으로 그리는 세상 마음새TV입니다. 오늘도 여자의 지혜가 위기를 극복한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3장 현명한 어머니. 네, 아직 결혼 전인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둔 어머니들도 계실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오늘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결혼하기 전인 분들도 미래에 또 자녀를 갖게 되었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내용을 같이 볼까 합니다. 만지다, 만져지다. 끌어안고 만지는 것으로 서로 통하는 모자의 마음. 서로 접촉하는 것으로 자신의 건전한 모성도 키운다. 어릴 때는 무조건 많이 안아주고 업어주고 해야 하지요. 아이의 혼을 성장시켜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로 키우려면 엄마의 몸 전체로 받아들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분이 좋다라는 피부 접촉에 의한 쾌감이 엄마와 자식의 애정을 키워나갑니다. 네,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한 또 신체적 접촉이 거의 없었던 아이들이 커서도 정서적으로도 매우 불안하고 사회성도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인간이나 동물이나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고 많이 신체 접촉을 해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또 들려주다, 듣다. 엄마의 이야기는 아기의 혼의 영양분이라고 해요. 모유 수유를 하거나 또 여의치 않아서 우유를 줄 때도 아이를 딱 끌어안지요. 엄마와 피부 접촉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아이 잘 먹네, 아유 먹고 쑥쑥 자라라 하고 이렇게 사랑의 말을 해주고 엄마의 심장 고동을 들으면서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동물들도 킁킁거리며 다 동물들도 그렇게 사랑을 주지요. 또 식물들도 우리가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다 아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은 식물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식물하고 꽃 화분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우, 너 너무 예쁘다. 아유, 우리 꽃송이가 또 나왔네. 잎이 나왔네. 아이고 예뻐 막 하면서 너무 사랑스럽게 대해주고 만져주고 하니까 화분들이 잘 자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화분들이 잘 죽습니다. 그냥 관심을 잘 안 주니까 이 아이들이 오래 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식물들도 물을 줄 때 말을 걸어주고 또 예쁘다고 하면 이 성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냄새 맡다, 냄새를 맡게 하다. 냄새는 엄마와 아이의 교통 신호라고 합니다. 출산 직후 엄마들에게 우선 갓난아기를 안게 한 후 눈을 가리고 다시 자신의 아이를 만져보게 했더니 모두 틀림없이 자신의 아이를 맞췄다고 해요. 오, 놀랍네요. 비결을 물어보니까 모두 냄새로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아버지에게 해봤더니 아버지들은 모두 뒤죽박죽 맞추지 못했대요.
갓난아기의 새콤달콤한 땀 냄새도, 대변 냄새도, 소변의 냄새도 엄마에게는 좋은 냄새로 느껴집니다. 저의 딸 아이가 친정 쪽, 시댁 쪽에서 모두 첫 손녀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시댁에서 시부모님하고 3, 4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이가 대변을 누워도 우리 애기가 대변 누웠어, 황금똥을 누웠어 막 그러고 박수를 쳐주고, 우리 아이가 뭘 하나 먹어도 이걸 먹었다, 또 엄마 했으면 말을 했다고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아이의 모든 것이 다 축하할 일이고 잘하는 것이어서 정말 칭찬과 격려 속에 아이를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갓난아기의 새콤달콤한 땀 냄새도, 대변 냄새도, 소변의 냄새도 엄마에게는 좋은 냄새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저귀 갈 때에도 모식 중에 배설물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냄새가 다르네, 혹시 몸의 상태가 이상한 건 아닐까 하고 자연스럽게 아기의 건강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열심히 아기의 냄새를 맡는 것에 의해 엄마의 후각은 예민해지고 아기의 위험을 예지하는 능력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기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엄마의 냄새를 맡고 싶어 하지만 의복과 화장품의 강한 냄새에 파묻혀서 엄마의 진정한 냄새를 기억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엄마가 직접 목욕을 시켜 아기가 엄마의 채취를 맡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엄마가 되면 갓난아기가 냄새를 구분하여 맡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삼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장도 너무 진하게 하지 않고, 향수도 너무 진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보여주다 보다. 언제나 웃는 것으로도 엄마의 역할은 반 이상 달성한 것입니다. 어머, 우리 천사가 웃고 있네, 아가야 웃어보렴 하는 표현을 할 때 그 말을 아기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웃는 얼굴의 엄마를 보며 알아듣고 맑게 미소 짓습니다. 갓난아기가 잠을 잘 때 아무것도 모를 텐데도 방긋방긋 웃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단지 생리학적 반응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엄마는 넋을 잃고 바라보게 되지요. 웃는 얼굴의 교류는 양순한 인간관계 생성의 기초 작업입니다. 웃는 얼굴은 어른에게 있어서도 좋은 인간관계를 쌓게 하는 기초입니다. 입사시험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인상이 좋은 사람부터 채용한다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웃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은 웃는다고 하는데도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그런 미소 지을 수 있는 자질은 엄마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엄마가 웃는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면 웃을 수 없는 아이로 키워져 버립니다. 부드럽게 웃음 짓는 편안한 표정이 아이가 독립할 때까지 엄마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의 정서는 엄마의 웃는 얼굴로 키워진다. 엄마는 자주 웃어주어야 합니다. 아기의 미소를 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아기의 행복을 위해서 말이죠. 네,
엄마의 웃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도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이제부터 많이 웃어주고 웃는 모습으로 자녀들과 교류해주세요. 저는 이제 아이가 컸으니까 들어오는 아이를 웃음으로 맞아주고 또 학교 보낼 때 웃으면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아침 인사를 웃음으로 해야 되겠네요. 식사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음식을 내는 순서가 틀리면 가정의 질서가 깨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녀와 남편이 있어요. 맛있는 고기나 생선을 구웠을 때 당신은 누구 쪽에 이 맛있는 음식을 놓습니까? 요즘 아이 쪽에 이 맛있는 음식을 남편보다 아이 쪽에 밀어 놓아주는 엄마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남편의 장래는 이미 예견되어 보이지만 아이 쪽은 지금 공부를 잘 하지 않아도 내가 교육만 잘 시키면 나아질 것이다. 미래는 아직 장밋빛으로 빛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마는 아이의 미래의 모든 것을 겁니다. 마음속의 기대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어느새 남편보다 아이가 우선이 되어버립니다. 언젠가 부모에게 폭력을 쓰는 아이에 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어떤 엄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음식이든 무엇이든 아이에게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발언입니다. 아버지와 식구들이 나란히 식탁에 앉아 있어도 우선 아이 쪽으로 음식을 놓고 고기 조각도 크고 맛있는 것 같은 것을 아이 앞에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무의식 중에 아버지보다 자신이 우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춘기에 접어들어 제2 반항기에 들어갈 때쯤이면 체력으로도 자신이 붙습니다. 잘못하는 것을 야단칠 때에도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하는데?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폭력이나 비행이라는 형태로 되어 나타납니다. 가정에서의 권위. 가정에서는 남편이 가장이죠. 가장을 세워주고 권위를 인정해주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아빠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뒤바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식사 중에 불평을 하면 아이는 저기를 품는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라는 말이 있죠. 동물일지라도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건드리면 화를 냅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 그때도 아이들과 만나거든요. 이제 아이가 크다 보면 그것도 저녁에 먹을 수도 있고 같이 안 먹는 경우도 요즘 많더라고요. 그럼 그때 막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잘못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꾸지람이나 또 막 고쳐야 할 것을 막 식사하고 있는 중에 막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저기를 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식사 중에 불평을 하면 아이는 저기를 품습니다. 아이의 연령에 맞춘 접촉을 해야 한다. 혼을 내려거든 그 아이의 몸에 손을 대면서 이것이 효과적으로 아이를 야단칠 수 있는 방법의 핵심입니다. 어린 아이라면 머리와 어깨 위에 손을 얹거나 아이의 양손을 쥐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피부 접촉에 의해 아이의 마음은 안정되고 부모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조금 혼이 나더라도 내가 한 나쁜 일에 대해서 혼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미움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혼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애정, 사랑을 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혼낸 뒤에도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하면서 아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만 교정하려고 하는 것이었을 뿐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엄마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깃들지 않은 꾸중에는 아이는 부모에 대한 반발심을 일으킵니다. 반발심이 일어나면 꾸중이 들리지 않습니다. 남자아이도 여자아이도 마찬가지로 꾸중할 때는 반드시 아이의 몸에 접촉을 하며 애정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변성기가 지난 남자아이의 경우는 엄마라고 해도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변성기도 지나고 이제 제법 남자처럼 이렇게 그런 사춘기의 아이인데 이런 아이들은 또 이성으로 엄마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군요. 이럴 때는 막 아이를 껴안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악수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잔소리와 주의 후에 엄마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꼭 지켜야 한다. 악수. 저희 아이는 아침에 잘 못 일어나요. 그래서 그 전날 저녁에 막 신신당부하죠. 내일 아침 학교 늦지 않도록 꼭 일찍 자고 아침에 엄마가 몇 시에 깨우면 5분 뒤, 2분 뒤, 1분 뒤 계속 미루지 말고 바로 일어나야 한다 하고 약속을 이렇게 받거든요. 그런데 잘 지켜지지 않아요. 이럴 때 이제부터 꼭 지켜야 한다. 자, 악수. 저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저도 해보겠습니다. 사춘기에 아이들을 뒀다면 남자아이인 경우에는 이렇게 악수를 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보게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과 같다. 채널권을 넘기면 TV가 아이를 지배한다. 요즘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초등 아니면 유치원 때부터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너무 많은 것을 보고요. 또 이제 간혹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보면 3살, 하물며 2살 이런 아이들도 이제 부모님이 음식 먹을 때 아이들이 소란스럽고 방해를 할까봐 아예 핸드폰을 딱 만화를 틀어준다든지 딱 틀어주고 계세요. 아이들은 거기에 그냥 고정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그냥 엄마가 떠내주면 먹으면서도 계속 눈은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요. 주의를 요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TV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TV 인간이 되어버린 듯해요. 계산된 화려한 몸짓과 손짓을 보는데 익숙해진 눈, 볼륨을 높인 스피커의 소리, 마비된 귀로 인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집중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도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금방 실증을 내요. 쏟아지는 장난감들, 여러 미디어들 너무나 그냥 가까이에 다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금방 실증을 냅니다. 그러면서도 휴대폰 게임하면 안 돼요. 유튜브 보면 안 돼요. 이런 아이들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TV풍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해요. 사람의 주의를 끄는 중요한 요소, 빛, 색, 움직임, 이 4가지로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것입니다. 네. 축제도, 상점도, 여러 모임도,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이 4가지 요소를 능숙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TV에는 이 4가지 요소가 교묘하게 배치되어 있어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강대한 마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좋아하는 프로를 계속 보게 해서는 안 돼요. 유아기부터 부모가 채널권을 쥐고 조절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TV를 켜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신경을 쓰더라도 TV의 마력에는 대항하기가 힘들어요. 아이의 신경이 TV에 쏠려 있어서 이야기를 잘 들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무리한 주문이 되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사춘기 아이의 채취는 위험이 가장 크다. 남자는 냄새로 SOS를 발산한다. 네, 콧수염이 까슬해지고 변성기가 지나면 남자는 이미 신체적으로 성인이 된 것이다. 동물이라면 암컷을 향해 다가가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난 만큼 생산 능력이 있으면서도 10년 가까이 금욕을 강요당하죠. 넘쳐나는 성인용의 선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끝내 참을 수 없게 되어 본능적으로 행동하며 그것을 불순한 이성교제, 성범죄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욕구를 스포츠로 에너지를 발산시켜 가면 이번에는 시험 공부는 어떻게? 라는 걱정으로 안달이 나서 몸도 머리도 몽롱해집니다. 그래서 이들의 욕구 방출을 억제하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부모의 입장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 남학생이거든요. 방문을 열으면 역겹기도 하고 막 그런 냄새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게 남자 냄새인가 하는데 그런데 이 냄새가 막 자전거를 타거나 밖에서 막 뛰어놀거나 농구를 하거나 하면 이 냄새가 땀을 흘리면서 몰두하고 있을 때는 이 냄새가 엷어진다고 해요. 근데 방에 틀어박혀 있을 때는 이 냄새가 강해집니다. 네, 잘 성장하고 바르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겠네요. 여자의 생리 냄새는 충분한 주의와 충고를 주어야 한다. 네, 여자아이는 좀 더 자신의 몸 냄새에 주의해야 합니다. 생리가 시작되면 불필요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까지 자신의 몸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도 좀 더 후각을 발달시켜 여자의 채취에 대한 조심성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결하게 몸가짐을 가지고 쓸데없이 남자가 따라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연령을 안전하게 보내려면 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딸을 가진 또 엄마들은 여자의 조심성을 가지게 아이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은 3장 현명한 어머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지요. 네. 아이들과 신체적인 접촉, 또 느끼고 만지고 냄새 맡고 또 말해주고, 네. 이런 엄마 항상 웃음으로, 네. 늘 미소 짓는 엄마, 또 사춘기의 아이의 채취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알아차리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엄마. 이런 엄마가 된다면 정말 현명한 어머니입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같이 가정에서도 현명하게 또 아이들을 잘 성장시키는 어머니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